네, 반갑습니다. 어, 뭐 할라 했더라?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옛날 영상들 돌려보다가, 옛날에 보던 이 사람, 엄청 옛날부터 봤는데, 2022년도 7월 달부터 봤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 이제 딱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영상 하나씩 올라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있죠, 이거. 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 이 전에 영상이 뭐가 있었단 말이야. 아예 처음 영상. 그거는 이제 학제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옛날 거를 좀 보다가, 내가 옛날 거 어떻게 보게 됐지? 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있죠. 이 빛과 전자의 파동으로서의 기술과 입자로서의 기술.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 그냥 이제 어떤 거냐. 메모장에 좀 쓰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지. 자, 이제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어, 물건. 물체라고 하면 이거를 쪼개다 보면 분자 단위까지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까지 쪼개져. 분자를 쪼개. 그럼 원자야. 원자를 쪼개. 이제 뭐 쿼크, 뭐 전자, 뭐 뭐시기 뭐 여러 개 있죠. 뭐 렙톤인가 뭔가 하는 그런 기본 입자라고 불리는, 지금으로서 이제 쪼갤 수 없어, 더 이상. 더 이상 현재의 기술로는 쪼갤 수 없음. 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있어. 이게 있고, 근데 내 생각은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전체적인 생각은 이랬지. 만약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기본 입자들의 움직임이 시간이 흐를 때 정해져 있다면, 그러니까 한 가지의 경우로 무조건 그 결정이 이미 되어 있다면, 시간이 흐를 때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결정론. 어떻게 보면 운명, 뭐 이런 거. 데스티니. 몰라, 스펠링 몰라. 아무튼 뭐 이런 거죠. 아무튼 뭐 그래, 그 정도인데, 뭐 이 정도로 치면 이제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 이거를 왜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DNA,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시키려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라 설명해야 될까 이걸. 그러니까 나도 이 질문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떠올랐는데, 만약에, 근데 DNA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 이미 그 DNA 검사 쭉 하면은 친자 검사만 딱 해도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까지 다 나오는 그런 코드가 있잖아. 이미 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돼 있음. 그러면 이 DNA를 보고 이제 단백질들이 움직이면서, 단백질의 이제 그런 움직임도 기본 입자의 움직임의 이제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가서 DNA를 보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 다시 세포를 분열하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 단백질의 과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면 이미 그 개체는 크게 봤을 때 처음의 모습과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많잖아. 인스타를 키면 나 진짜 이거 보고 요즘에 이런 게 이제 뜨는 걸 보고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이제 이거를 확신할 순 없어. 확신하지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가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맞다. 이게 아닐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부모님을 닮은 게 너무 많아.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뭐 키 이런 거 있죠. 뭐 뼈에 그 뼈를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그 흑인 막그 체구가 엄청 큰 그런 인종들이 있잖아. 흑인. 근데 흑인 중에서도 막 어떤 민족은 또 엄청 더 크잖아. 그 큰 사람 두 명 사이에서 갑자기 뭐 동양인이고 작은 애기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게 있다. 차이가 있어. 각각 개체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의 이제 유전이 되는 거지. 암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잖아. 이미 뭐 나올 그게 결정이 돼 있어 이미. 물론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열성 유전자, 그러니까 발현되지 않았던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미 그 윗세대에서 이미 발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결정돼 있다. 이거는 결정이 안 돼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은 이미 모든 게 그런 이제 DNA부터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건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단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제 쾌감, 이걸로 설명해요, 쾌감. 행복이라는 것보다 이제 좀 더 큰 집합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쾌감과 불쾌감. 이걸로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쾌감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 불쾌감은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낭떠러지에 서봐. 낭떠러지에 서면 그 아래를 바라볼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아찔함. 이 아찔함. 이게 불쾌감이야. 이건 불쾌감이야.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맛있음. 이건 쾌감이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쾌감은 이제 어떤 행동을 유발하냐. 이 다음 스텝으로 뒤로 물러나게 한다. 일단 뒤로 물러나게 하기 전에 멈추게 한다. 만약에 그쪽으로 절벽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면 멈추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 뒤로 물러나게 한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그냥 멈추기까지만 뭐 일단 이것까지만 하자. 이거는 확실하게 유도되니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된다? 계속 가면 죽죠. 근데 이거를 이제 DNA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 만약에 불쾌감을 낭떠러지에 섰는데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어. 이 아찔함을 못 느끼는 개체야. 못 느끼는 개체라면 그냥 가겠죠. 그냥 갈 거야. 그냥 앞으로 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그 자유낙하 운동을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그 에너지가 몸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 몸에 이제 전기력보다 그게 강한 거야. 몸의 전자기력보다
그게 강해져 가지고 이제 몸이 찢어지는 거야. 쫙 찢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그 부분으로 쪼개지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죽는 거죠.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손을 남기고 죽는 경우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 만약에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손은 똑같은 거야. 얘는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지 못해. 아예 이 DNA의 설계도 자체에서 이 뇌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뭐야? 그 바닥이라는 정보를 이제 그 떨어진다는 낭떠러지라는 정보를 이제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빛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받아들였을 때의 그 아찔한 감정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개체인 거야. DNA에서 애초에 그 뇌 부분을 설계를 안 해놨어. 그러면 그 자손도 똑같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지. 그러면 그 자손이 이제 어렸을 때 죽는 거야. 어렸을 때 죽으면 이 자손을 남기기 전에 죽으면 더 이상 그 DNA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 지구상에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개체만 살아남는 거야. 느낄 수 있는 개체는 어떻게 나올까? 거기서부터 이제 돌연변이라는 그거를 개념이 나와요. 뭔지 알겠지? 돌연변이는 왜 생기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 이거를 설명하면 엄청 길어져. 진짜 엄청 길어져. 돌연변이가 있겠고, 그냥 돌연변이밖에 사실 설명할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나 뭐 그 DNA 이제 성염색 암컷과 수컷이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두 개가 합쳐질 때 발생하는 그 DNA의 배열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뭐 그런 경우 그 배합 과정 중 DNA의 변화. 뭐 이거 이 두 개의 케이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로 인한 극도로 작은 확률에서의 그 변화. 이제 다 없어져요. 경쟁자가 다 없어져. 그런 이제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의 이 에너지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개체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남은 거는 이거지. 변화로 인해서 살아남은 개체.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야. 우리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띄었을 때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엄청 옛날에 이런 공통 조상일 때 어떤 어디 정도로 가야 될까? 아무튼 엄청 옛날에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이미 엄청나게 옛날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공룡 시대 중생대죠. 공룡은 낭떠러지에 섰을 때 이 아찔함을 느낄까? 느끼겠죠? 생각을 해봐.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떨어질 거 아니야.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공룡보다 더 조상일 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게? 내가 볼 때 이 육지로 나온 이후에 금방 이루어졌을 것이다. 금방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이제 뭔 기가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기가 있는데, 캄브리아기 전에 뭔 기가 있어. 뭐지? 에디아카락인가? 에디아카락이. 그리고 이제 캄브리아기가 되면서 위로 올라왔을걸? 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육지로. 이때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때 공통 조상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때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면 그 전에 바다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을까? 바다는 없잖아. 그 아래를 낭떠러지를 보고 그거를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없겠지. 아마도 이때 이후에 있겠지. 그때 이제 습득된, 그때 이제 생겨난 특성이 우리까지 유전이 돼서 오는 것이다. 뭔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이거. 애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애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이 결정론 무조건 맞다. 왜냐? DNA가 이제 처음부터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무조건 맞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거를 좀 나도 정확하게 주장을 제대로 하지를 잘 못하겠는 게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어디서 느끼냐? 그거는 보다 보면 압니다. 어디서 느끼냐면 물론 전체적인 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요. 듣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맞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냐.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결정론이라는 거 자체가 억울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억울한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아직까지 이거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왜냐를 여기서부터 설명해 볼게요. 인스타를 키면 뱃속에 초음파 사진, 애기 사진인데 이제 이목구비는 나오잖아. 이게 코가 오똑한 애기들이 있더라고. 애기들이 있음.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 이제 1초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 사진으로 실제로 한 신생아 때 사진. 코가 어떡해. 존나 신기하더라고. 성형수술한 것 마냥 코가 어떡하더라고. 근데 이런 건 유전일 거 아니야. 갑자기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전이거나 이제 배합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여기 이거 있죠. 이 배합 과정에서 생긴 변화. 이거이거나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엔 이게 많다고 본다. 요즘엔 이게 많은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거는 확률이 엄청 적잖아. 딱 그 코 부위만 딱 이렇게 되는 게. 그쵸. 이거일걸?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둘 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성질이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많지 않아. 이것도 많지 않고, 많은 거는 그냥 엄마나 아빠 유전, 그 우성인 유전. 이게 대부분이야. 이게 대부분이고, 엄마나 아빠 유전인데, 열성인 경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이제 나온 거. 근데 이게 더 적은 확률로 이제 배합 과정 중 DNA 변화.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돌연변이. 내가 볼 때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떨어져.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이거, 그 다음이 이거인 것 같아. 이게 아니면 이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중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 돌연변이는 이제 설명이 되겠다. 돌연변이는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 도대체 왜 일어나냐? 그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특이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특이 케이스가 일어나는 그만큼 그게 그냥 당연한 거야. 화학적으로 당연해.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생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생물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그 DNA는 그냥 다 없어져서 없어요. 그냥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DNA를 가진 그 개체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야.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러거든. 돌연변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은 DNA가 만약에 아닌가? 이건 잘 모르겠네. 물론 나도 이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내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해도 하는 게 맞을까? 아닌 게 맞을까?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설명하려는 건 이게 아니야. 아무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이제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뭐라 하더라?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뭐 그런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서 봤어. 근데 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거는 그냥 물리 법칙이잖아, 이게. 그냥 물리 법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것. 그냥 그럼. 결국에는 물리 법칙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 기본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야 돼. 왜냐면 돌연변이 자체가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거 자체가 기본 입자의 그냥 기본 입자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을 그냥 적용시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기본 입자의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고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안 하고 있었어. 그냥 뭐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 하고 있었고 점점 이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변했죠. 왜냐면 난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물리 법칙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일반 물리, 일반 물리학 원을 배우다 보니까 잘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결정론 증명할 수 있겠다. 잘하면 증명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지금의 이거를 이제 킨 거예요. 이런 이제 근데 잘하면 되겠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 해왔는데 내가 그냥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기본 입자 전부 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빛과 전자 이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목에 이걸 달아놓은 거야. 왜냐면 빛과 전자가 가장 먼저 설명이 되었던 그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충 이제 파악을 하시겠죠. 대충 이제 느낌이 오지 않나?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빛과 빛 그냥 빛 전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파동으로서의 기술과 입자로서의 기술. 이게 좋겠는데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아. 이렇게 하고 빛 전자의
빛, 전자. 그냥 빛, 전자 두 개 딱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빛, 전자. 근데 빛은 이제 광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단 빛으로 합시다. 그냥 빛으로 해. 빛, 전자. 딱. 괜찮은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기존 뉴턴의 시대에서는 물체는 반드시 질량을 가지는 물질 사이에서는 반드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F 이퀄 ma 이퀄 GMM R 제곱의 수식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런 거 그냥 이걸 아예 이제 그 물리를 안 배운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 배웠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할까? 어차피 내가 이거를 그냥 이 물리적인 그 전개가 맞고 수식이 맞으면은 결국에 결과값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맞는 거잖아. 그냥 증명이 맞는 거야.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맞는 거라고. 네가 백날 아니라고 해봤자 자연 법칙은 존재하듯이 그냥 이 자연 법칙이 수학으로 기술되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이 정확히 쭉쭉쭉 맞아서 결과값이 맞으면 그냥 맞은 거야.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그 물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속도를 알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 두 물체 사이에. 근데 수식 뒤에 있는 이것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또 그 힘이 바뀌니까 질량은 일정하고 힘이 바뀌니까 가속도가 바뀌는 그런 일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적분해서. 물체의 속도를 알면 알아낼 수 있다. 근데 나도 잘 몰라 아직. 나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알아낸 게 좀 있어. 내가 드디어 이거를 잘 설명하면 잘 설명할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가능성을 오늘 좀 느꼈다. 자, 아무튼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물론 잘 모르지만 일단 적어 놓은 거예요. 파동 또한 파동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파동의 속도를 알면 파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평행 이동으로 이제 파동의 그 속도를 설명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듯이 하지만 파동의 성질이 그렇듯이 파동은 공간에 퍼져 있으므로 파동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동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 파동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애초에. 왜냐면 파동은 퍼져 있으니까 공간상에서. 그러면 파동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건 파동의 위치가 어디냐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파원의 위치는 어디냐? 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걸? 그 도플레어광과 그걸로 아닌가? 그거는 속도밖에 못 되나? 아무튼 일단 이거는 뭐 나중에 이런 전개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바꿀 수 있는 말이니까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던 초기의 생각은 이랬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거를 점점 고쳐 나가면서 증명이 되면 좋은 거다. 기존 전자기학에 따르면 빛 또한 파동으로서 표현하므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빛은 입자로서의 성질과 파동으로서의 성질 두 가지로 모두 기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실험으로써 알아내게 됨으로써 결국 기본 입자는 모두 파동으로서의 기술, 입자로서의 기술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 지금부터 해볼 과정은 이런 그 점점 물리적인 이런 수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수식과 실험 결과를 일치하게 하다 보면은 입자로서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방법, 파동으로서 표현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기본 입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 물리학이 발전할수록 기존의 입자였던 거에서 파동했던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었던 건데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고 어떤 상황에서 파동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이런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고, 그 속에서 T라는 물리량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식의 전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국에는 T가 흘렀을 때, T가 증가했을 때 이것이 물리량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T가 흘렀을 때에 그거를 정확히 만약에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근데 정확히 만약에 우리가 못 알아내더라도 그게 정확히 어떤 값으로 정해진다는 거, 한 가지 경우로만 정해진다는 것만 알아내도 결정론은 물리적으로 결함이 없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처음 했던 생각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결과가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애매한 뭐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에너지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기술이 되는지를 유도해보고자 한다. 왜 에너지를 갑자기 유도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전개를 할 과정은 에너지를 통해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에너지를 통해서 전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흑체 복사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흑체 복사에서 이제 그 에너지 덩어리라는 게 그런 개념이 처음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양자, 에너지가 원래는 생각해보면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연속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딱 나와요. 그거를 이제 불연속적 에너지 해서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거기서부터 나온 게 양자 역학이야.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기본 입자의 이제 이 물리적인 서술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부여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유도를 한단 말이야. 에너지와 파장, 뭐 파동, 뭐 이런 걸 통해서 흑체 복사에, 그리고 거기서 열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그 흑체 복사라는 걸. 그러니까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알아내고자 해서 처음에 이제 에너지가 물리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냐. 가장 시대적으로 시간 순으로 놨을 때 먼저 유도된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물리에서 설명을 하냐,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를 같이 이제 해보면서 에너지라는 거를 알아보고, 에너지가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대충 알았으면 그때 이제 흑체 복사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운동 에너지는 일단 했는데 이게, 네, 운동 에너지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튼 뭐 T가 흐르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뭐 T와 이제 연계 관계 뭐 그런 것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를 하려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가 그 만류인력 파트랑 연결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류인력 파트를 하려면 이 가상의 원운동부터 출발을 해서 각가속도, 각속도, 토크, 각운동량 이거 하고 세차 운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유도를 하려고 이렇게 쭉 몇 개 했어요. 해서 이렇게 처음에 가상의 원운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가 아니라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거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거야. 굳이 이거 몰라도 위치 에너지는 유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카페에 가서 이제 그 유도 과정을 좀 썼는데, 그걸 아이패드에다 써놨는데 찍어 보낼까? 보내서 그냥 보면서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쓰면서 할까? 보면서 할까?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보면서, 왜냐면 쓰면은 또 쓰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한번 할까? 아니야, 그냥 보고. 아니, 그냥 할까? 해봐.
한번 합시다. 예, 한번 합시다. 까짓것 유도하는 거야. 까짓것 하면 돼. 그러니까 요 위치 에너지를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 부가적인 설명까지 알고 싶으면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빼서 딴 데다 저장해 놓으려고요. 이거는 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어디부터야? 가상의 원운동. 그러니까 여기 9부터 14까지는 일단은 빼놓으려고요. 운동 에너지까지만 딱 하고 위치 에너지 그냥 바로 넘어가야지. 굳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가면은 내 방학이 다 날라갈 것 같다. 그냥 빠르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딨지? 나 뭐 할라 했지? 유도. 자, 위치 에너지 유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켜서 하려고 했던 건 위치 에너지야. 보면은, 자, 운동 에너지 유도부터 한번 다시 해보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운동 에너지 유도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유도가 되냐? 운동 에너지 유도가 운동 에너지 유도를 하고 위치 에너지 유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를 쓰게 되는가?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러냐? 왜 이래? 아니 이게 업데이트 하고 나서부터 이상해. 제발 이러지 말아다오. 이걸로 할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일반 연필. 이걸로 하면 이것도 이지랄이네. 이걸로 하면 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커서 그런가? 좀 줄여서 할까? 이렇게? 그래, 줄이니까 좀 낫네. 5픽셀. 그래, 딱 5로 하자.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운동 에너지부터 해봅시다. 일단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해주냐. 운동 에너지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자연 법칙은 발견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그거를 숫자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의라는 걸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수학도 아니고 자연 법칙은 그냥 자연 법칙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왜 정의를 해주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반발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는 사람은 반발감이 여기서부터 들어. 정의를 왜 해주는 거임? 그냥 있는 걸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걸 왜 정의해주냐면은, 왜 정의해주더라? 이거를 정의해주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라는 거를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단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반박하지 말고.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이 있어. 이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E라고 하면은 E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보존이 되냐? K 운동 에너지와 U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보존이 된다. 근데 여기서 K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어쨌든 간에 T1이든 T2든 간에 K1 이거 1 이거야. 이거고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힘들어. 이거고 K2 플러스 U2 이거는 여기서 오면서 이제 달라져요. 이렇게 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데 이거는 같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게 같아. 이건 각각은 달라져 시간이 흐르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니까 보세요.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어,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거 쓰지 말까? 이거 쓰면 재미없어지는데. 아, 음, 네, 안 쓰겠습니다. 안 써.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알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게 아니야.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대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이거를 유도 과정을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 그리고 대학교 특징상 학점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집중하지 이런 거 유도하고 있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해봤어. 왜냐?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다들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일단 봐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도 감이 안 잡힐 거야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힌다. 보세요. 두 물체가 있어. 두 물체인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시킬게요. 왜냐? 물론 이제 세 물체로 해도 되고 네 물체로 해도 돼.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 질량이 있는 것들 물체는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서로 작용하니까. 그러면 이 세 방향의 이제 벡터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지 않나?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개 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서 계산을 할게요. 이게 물체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난 잘 몰라. 여러 개 되면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이제 두 개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잡아당깁니다. 이건 알죠? 중력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실제로 있는 거야. 이게 못 느끼죠? 그냥 그냥 평생 바닥에서 이제 그냥 걸어 다니니까 이제 못 느끼는데 바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둥글다고.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지 않다면 왜 배가 항구에서부터 멀어질 때 왜 없어지겠어? 둥그니까 없어진다는 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처음엔 이렇게 보겠지. 시야 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가면서. 이거 이해 못하진 않겠지? 아무튼 지구는 둥글다. 완벽히 둥글진 않지만 둥근 형태다. 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력이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중력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행성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임. 왜냐면 행성도 물체니까. 이렇게 와요. 힘 F가 있어. 이 F는 같아요.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같다고. 근데 같은데 이게 MA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설명해야 돼? 이게 존나 길어지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MA가 왜 나오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M이 유도가 되는 게 좀, M 만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도 이거를 거의 외운 수준이지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렇게 떨어뜨려요, 물체를. 이게 100m야. 100m에서 떨어뜨려. 옛날에 근데 영상 찍어놓은 거였는데 차라리 그냥 그거 보라고 할까? 이거? 최근에 찍어놓은 거 같은데? 여기 있어, 여기. 결정론과 물리의 결합, 에너지 파동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여기에서 이미 설명 한번 했는데? 또 설명해야 되나? 아니, 이번 한 영상에 다 마무리합시다. 위치 에너지까지. 근데 나도, 이거 설명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나도 오늘 처음 이제 생각해서 온 거라서, 그냥 건너뛸까? 나중에 제대로 찍을까? 나중에 전체가 완성이 되면 제대로? 네. 전체가 완성이 되면 제대로 그때 1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 영상 가서 보세요. 그 전에 올려놓은 거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증명했어. 이미 뉴턴이 증명했으니까 증명할 필요 없죠. 내가 증명하려는 건 이 기본 입자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보고 싶은 거지. 일단 이거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명했어요. 내가 안 했지만 뉴턴이 했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F와 여기서의 F는 같아요. 왜냐면 두 물체 사이에서 잰 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MA는 MA인데 M은 안 변해요. 질량이라서. 질량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성질이야. 안 변해. 근데 이제 나중엔 변해요. 고전력학에서 안 변해. 고전력학에서 이거야. 나중에 이거는 E는 MC 제곱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달라져요. 질량은 안 바뀌네 여기서도. 바뀌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이렇게 전환돼. 암튼 이건 나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바뀐다는 거. 일단 고전력학에서 안 바뀝니다. M은 안 바뀌어요. 근데 A는 바뀝니다. 뭐에 의해서 바뀌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질량은 안 바뀌는데 G는 중력 상수라고 어떤 작은 값이야. 작은 값. 어떤 작은 상수예요, 상수. 왜냐면 중력이 엄청 작아. 중력이 작은데 이 각각의 물체들의 질량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질량이 엄청 작잖아요? 그럼 중력은 거의 없음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원자에서의 중력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자기력은 강하죠. 전자기력은 더 힘이 세. 그래서 이 상수가 엄청 높을 거예요. 전자기에서 쓰는 상수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G는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당연히 G의 단위는 이제 단위는 생각하지 말자. 단위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무튼 이 R은 뭐냐면 이 사이의 거리인 R이에요. R. 그리고 R은 이제 뭐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나중이가 아니라 물체를 여기서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은 각각의 t일 때 그걸 잰 거야. 물체의 위치를. 처음에 이제 100m, 아니 여기가 이제 100m라고 치면은 이동한 거리를 잰 거예요. 거리. 아니다. 그냥 R로 놔도 되겠다. 처음부터 R로 가면은 나중에 꼬일 일이 없어. 처음부터 R로 가면. 그래서 이 거리가 가까워지거든? 이렇게 내려가면은 가까워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1, 2, 3, 4 이렇게 쟀을 때 처음에 이제 이게 100m였다고 쳐보세요. 이게 100m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 100이겠지. 아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나중에 이거를 S로 설명하고 나중에 S를 S 이꼴 R로 설명해야 되는데. 위치와 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가 아니라 이거는 생각이 되잖아. 왜냐면 이 물체 두 개의 위치를 동시에 나타내는 게 이 거리니까. 하나의 위치만 나타내면 이제 S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는 게 이거니까 이거에서 나중에 이거를 이꼴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유도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S로 설명해야 돼. S로 설명하는 게 설명이 처음에 편하는데. S로? 일단 S로 갑시다. 이거라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가자. S로 치면은 이게 S예요. 함수. ST야. T에 대한 함수야. 1초일 때 얼만큼 이동하냐면 이동한 그걸 재면은 1이면은 5만큼 5m만큼 이동. 2초 지나면은 몇 미터 이동하냐면 4, 5, 20m 20m 이동해요. 20m. 3초 지나면 9, 45m 45m 이동하고 4초 지나면 80m 이동해요. 80. 이거 각각의 이제 이 사이사이도 잴 수 있겠지. 1.5초나 뭐 그거 재서 점점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해서 점을 여러 개를 찍어서 만들면 이런 이제 함수가 돼요. 이런. 그리고 이 선으로 이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근데 어디서 많이 봤지만 본 함수 같지만 일단은 그냥 그렇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미분은 이때 나온 거예요. 뉴턴이 만든 거야.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거지. 여기서 t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해보잖아?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이제 미분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미분 강의는 거기서 보도록 하시고, 자, 1일 때 극한값을 구하면 몇이 나오냐? 10이 나와요. 10. 2일 때 극한값을 구하면 몇이 나오냐? 20이 나와요. 3일 때 극한값을 구하면 몇이 나오냐? 3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다 구해보면 이게 극한값을 나타내는 함수는 10t가 돼. 그러니까 미분한 도함수가 10t야. 그럼 원래 함수는 뭐다? 5t 제곱이 된다. 한 번 더 미분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st라고 하는 거고, st 위치 함수, 이거를 vt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a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t라고 하면 t라고 할 수 있겠지. 상수함수니까 변하지 않는. 근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어. 그리고 이 10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근사값 9.8 m/s 제곱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미터죠. 이제 이거 미터 퍼 세크야. 미분한 거야. 이거는 미분한 거. 극한값 구했으니까 아마도 분모에 시간을 넣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미분한. 이게 중력 가속도야. 지구에서의. 근데 지구에선 이런데 달에서 재면은 뭐 4분의 8인가? 아니 4분의 8이 아니라 5분의 8인가? 뭐 5분의 8인가 뭐 그거 나오거든요. 8분의 5인가 5분의 8인가? 이 값이. 근데 더 작은 거야. 이 중력 가속도가 더 작으니까 어떻게 된다? 위에 있는 이 속도 함수와 위치 함수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더 천천히 떨어진다. 그런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왜 y? 뭐가 다르니까? 질량이 달라서. 질량이 달라서 다른 거고 어떻게 설명해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를 단기간에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고 하나씩 따져봐야지 이해가 된다. 아무튼 지금은 대충 이런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아무튼 그 이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만약에 질량이 더 크다고 해보세요. 이게 큰 M이야. 질량이 더 큰 거를 큰 M으로 쓰고 작은 거를 작은 M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힘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얘가 더 A가 커요. A1이 더 커. A2보다.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속도가 더 크다고. 속도가 더 크면 가속도가 더 크겠죠. 이게 더 커. 그러면 힘이 만약에 같다고 가정하면 질량이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질량이 실제로 얘가 더 커.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F 이퀄 MA 수식이 나오는 거야. 이 F가 같아. 서로. F가 같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할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이해할 수 있다. 흐름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량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거리 R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힘이 계속 같다면 그냥 계속 같으면 좋은데 같으면 그냥 이 위치 함수로 그냥 모든 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힘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힘은 식이 하나가 더 있어.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져 힘이. 왜냐면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이제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지면은 두 배로 힘이 커진다. 두 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그만큼 오면 힘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가 달라져. A는 유지되는 값이 아니야. 달라지는 값이야. 그래서 여기 A는 상수지만 상수가 아니에요. A는 이 R에 대한 그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거든. F는 일단 M은 고정이니까 F는 도대체 R에 대한 함수로 해야 되나? T에 대한 함수로 해야 되나?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R에 대한 함수가 R이 애초에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는 값이라서 RT가 맞는 것 같아. 근데 RT가 맞는데 R이라는 것 자체가 이 A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니까 F는 결국에는 FRT 난 이렇게 놓는 게 맞다고 봐. 저는 이제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합성함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건 내 표현 방식이야. 그 교과서에는 없어. 아무튼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제. 힘이 달라지게 된다.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힘은 일정하지 않아. 힘은 거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강해져. 그러면 거리를 x축에 놓고 힘을 FRT를 여기에 놓으면은 R이 커지면 힘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물체의 그 거리에 비례해서. 여기서 이제 이 넓이를 생각을 해보자. 이 넓이.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의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R은 무조건 작아지게 돼 있잖아. 중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해서 중력이 작용하면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되니까 R은 작아지죠. R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 R은 무조건 작아져. 근데 만약에 물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질량이 더 크면 일로 가니까 여기서의 R은 작아지겠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물리는 복잡하지 않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거든. 오히려 물리는 간단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다. 물리학자들이 내가 볼 때는 수학자보다는 안 똑똑하고 물리학자 이 생물학자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결국엔 생물학을 파다 보면 화학이 나오고 화학 파다 보면 물리학이 나와서 물리학인데 근데 이게 수학
수학이랑 물리학이랑은 좀 다른 게, 내가 이거는 비슷하다고 봐. 여기는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영역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학은 아예 달라. 아예 이거는 아예 그 상상력 상상력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 물리학자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미적분이나 뭐 그런 그 뭐 차원이 여러 개인 그거를 수학으로 나타내는 그런 거나, 어? 차원의 휘어짐 그런 거 있죠. 이제 뭐라 하지? 유클리드 기하학, 그 공간이 그냥 평평한 경우에서 리만 기하학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하잖아.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가져와서 공간의 휘어짐으로 E는 mc 제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휘어진다.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야. 근데 뉴턴 같은 경우는 뉴턴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쓴 거니까 뉴턴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죠. 아무튼 뭐 네. 그런 거는 뭐 쓸모 없습니다. 들을 가치 없는 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R이 커지는 경우는 여기가 시간이 더 크겠죠. T1이 여기 T0보다 더 크다. 여기가 T0고 T1이에요. 이런 케이스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R이 작아졌으니까 T가 여기가 더 크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정리를 딱 해주고, 그것이 일정하다는 거를 딱 보여주고, 보존이 된다는 걸 딱 보여주면, 이게 왜 보존이 되는지를, 일단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유도를 해볼게요. 그거를 먼저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내 이런 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네,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거리는 갈수록 좁아지니까 중력이 작용할 때.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요 넓이, 여기를 T0, 여기 R0고 여기, 아니 R0 하지 말자. 제로로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가 R 나중이죠. 여기가 R 나중이고 여기가 R 처음이죠. R 처음. 아닌데? 잠깐만. 맞아, 아니야?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R 처음. R이 작아졌어. 아니 F가 작았어. F. R은 커졌어. 아, R이 커졌죠? R이 커졌으니까 반대죠? 헷갈리네 지금. 이게 나중이죠. 이게 R 나중, 이게 R 처음이죠. 그쵸? 네. 그러면 요 넓이를 적분으로 해서 구하면 F R dr을 왜 붙이냐? dr을 왜 붙이냐면 적분 할 때 fx dx 붙이죠. dx 곱해져서 이거 다 합쳤다는 게 이거예요. 범위 x 나중 x1 x0 이렇게 가잖아. 잠깐만. 그래서 r 나중, 아닌가? R 처음으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니죠? 이거 맞죠? 여기서
적분 구하면은 뭐 이런 함수 나올 거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게 맞지? 아니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 잘 모르겠어. 이거 맞음? 근데 이게 아니면 왜 아닌 거야? 나도 이거를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 원래 이거 fx, dx 이거 구할 때는 x1에서 x2를 이렇게 아니 x0인 요 상황에서 이렇게 빼주지 않나? 그러니까 x1 부정적분 구해서 x1 넣고 부정적분 구해서 x0 넣어서 이거에서 이거 빼주잖아.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반대로 해도 똑같아?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난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여기다가 알 나중을 넣어도 되는 건지 여기다가 알 나중을 넣어야 되는 건지 여기 이거를 적고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결과가 같아서 굳이 이거를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건가? 그거로 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이런 걸. 자세한 거는 자세한 건 자세한 건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인정. 이런 흐름 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잘 따져야지 이거가 맞는 거 같지 않나?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뭐죠? fx1 마이너스 fx 제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분 구해서 빼주면 cc 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다. 그래도 여기서 이거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F는 식이 두 개잖아. MA인 식과 R제곱분의 GMM인 식 두 개가 돼요. 그쵸? 근데 이 식은 이제 그냥 식 자체에 R이 들어가 있으니까 R에 대해서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 식은 R이 없어요. R이 없는데 R에 의해서 변하는 식이야. A가. 그쵸? 그래서 식의 변형을 시켜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 식의 변형 과정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부정적분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해. 왜냐면 R이 그냥 바로 있어서 R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거든. 그 넓이 구하는 거라서 R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거라서 R을 그냥 적분해주면 된다. R에 대해서. 근데 MA인 경우는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MADR이죠. 운동 에너지는 이런 상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MA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냐 아니면 그 R제곱의 GMM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냐 그거 차이로 바뀌는 게 K이고 U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놨지 사실 이름이 그 중심이 아니라 이 수식이 중심이다. MADR이고 이거 어떻게 하더라? A는 dV분의 dt죠. 그리고 dr 그러면 어떻게 되죠? dr은 이제 이 취급을 해요. ds. 근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 근데 나도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 에너지 유도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여기서 R은 그러니까 R은 RT죠. 왜 RT냐? T가 흐르면 R이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공간상에서의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이므로 이는 t에 따라 변하는 두 물체의 위치, 그러니까 st 함수를 하나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rt는 st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쵸. st는 그 질량이 엄청 큰 물체가 있어서 f가 일정한 상황에서의 그거를 구한 거고, rt는 그 일정하지 않은 그거에서 구한 거라서 아무튼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야. 의미는 같아. 근데 이제 힘이 일정한 상황에서 구한 게 ST고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한 게 RT다. 아무튼 이런 수식의 관계는 그 같다고 봐도 된다. 아니 같은 거다. 물리적으로 같은 의미다. 그래서 DS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DS는 이제 뭐죠? 이 DR은 DS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DS는 뭐냐면 DS는 M 보세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DS분의 DT는 DV죠. 아니 DV가 아니라 V죠. 그냥 속도야. 근데 DT를 그래서 곱해주면은 DS는 VDT예요. 그래서 DR은 DS니까 VDT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M DT분의 DV의 VDT. 그러면 DT DT를 약분해줘요. DT DT 약분 해주면 M DV V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MV DV로 좀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죠. 예,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MADR이 MVDV까지 온 거야. MADR은 MVDV다. 그러면 이제 V밖에 없어요. 이 안에는 V밖에 없어. V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 나중일 때의 V 값이 있을 거고 R 처음일 때의 V 값이 있겠죠. 그래서 V 나중, V 처음 이렇게 일치시켜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때의 값이 이때의 V 값이고 이때의 값이 이때의 V 값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상수배의 적분, 상수배의 미분은 알 거 아니야. 상수배의 미분은 그냥 이 상수를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빼놔. 앞으로 빼놨다가 나중에 이거 적분해준 다음에 다시 그냥 곱해주면 똑같다. 상수배의 적분, 상수배의 미분, 상수배의 적분도 그런 규칙이에요. 똑같아요. m을 앞으로 뺍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바꿔줬죠. v 나중으로 v 처음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m 빼주고 그리고 v dv죠. 그러면 이제 v 함수 이게 바뀐 거야. 이제 dv가 곱해져 있고 여기가 v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v를 부정적분을 구해보세요. v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뭐야? v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2분의 1 v제곱이죠. 그쵸? v니까 이거 내리면 미분하면 v 나오니까 해서 나중 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v제곱해서 처음 넣어서 이렇게 하고 m 곱해져 있으니까 m 그대로 곱해주면 이 식은 2분의 1 m v 제곱 나중 마이너스 2분의 1 m v 제곱 처음이 된다. 그러면 이 값은 나중에 속도가 항상 더 빠르기 때문에 왜 빠르냐? R이 좁아지죠. 그러면 힘이 강해지죠. 그러면 V가 세진다. 그래서 항상 양수로 존재. 그러면 뭐야? 만약에 이게 시간이 더 흘러봐. 나중에 더 흐르면 항상 커져요. 이 V 값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면 항상 커져. 항상 증가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비해서 항상 증가한다고. 그럼 에너지는 항상 증가하는 겁니까? 우주 전체 에너지는 항상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거 하나를 나중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이거 하나를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델타 K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빼준 값은 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델타 K라고 하고, 그냥 이제 순간에 이제 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유도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구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니까 델타 K죠. 델타 K. 이거를 뭐라 한다? 1이라고 해준다. 그러면 1은 뭐다?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 빼준다. 아니, 나중 운동, 에? 어이? 어이? 잠깐만.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V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거 맞냐? 근데 나중 운동 에너지에 처음 운동 에너지 빼주는 거 맞아? 맞겠지? 몰라, 맞을 거야 아마. 자, 운동 에너지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위치 에너지는 오히려 간단하다. 자, 위치 에너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거를 적분해 준 거예요. R제곱분의 GMM. 이거는 R 그냥 적분해 주면 나오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간을 계속 뒤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 두 물체가 있어. 시간을 계속 뒤로 돌리면 중력이 작용을 해서 시간이 앞으로 가면은 이 사이는 항상 작아지니까 이 물체는 언젠간 만나잖아. 그러면 시간을 뒤로 돌리면 이 물체는 무한히 멀어져요. 그쵸? 중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시간을 반대로 돌리니까.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인 R은 시간을 초기로 돌리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놓고 가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까지만 하고 잘게요. 힘들어. 나머지는 내일 찍던가 뭐 나중에 생각이 더 정리가 되면 한꺼번에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식과 동일해요. 시작은 FRDR이야. FRDR. R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뭔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R이 이렇게 있어. R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아니 맞냐? 잠깐만. R이 커지죠. 커지고 무한대로 가. 그때 힘. R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커지겠지.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거 맞죠 이거? R이 커지면 아닌데? R이 커지면 힘이 작아지니까 처음 R 제로. R 제로. R 제로가 이제 그거야. 부딪히는 상황. R 제로가 부딪히는 상황이고 R 처음이 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쵸? 거의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뭔지 알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거 잘못 그린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구한 건 뭐냐? 우리는 아까 어느 순간에서의 그 R 값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어느 순간 또에서의 또 R 값을 구했단 말이야. 이게 R 나중이고 이게 R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뭐랑 뭘 구했냐는 건데, R 제로는 이건 무한대입니다. 여기는 무한대고, 우리는 대충 뭐 이런 거야. 여기서 R 나중 그냥 여기서 R 처음을 구한 거고 여기서 R 나중을 구한 거예요. 에? 아니 반대지.
R이 R 처음을 구한 거고 R 나중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어? 아 이게 계속 헷갈리네 이거. 아니지. R이 커지면 뭐야? 시간을 반대로 돌린 거잖아. 시간을 반대로 돌리면 R은 처음이 되겠죠? 처음. 나중에는 R이 작아지니까. 그쵸. 이거지.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R이 아니에요. 이 R과 이 R은 다르잖아. 이거랑 이건 다르잖아. 이거는 완전 처음이고 아니 그쵸. 완전 처음이죠. 이거는 T가 0인 경우야. T가 0인 케이스라서 이름을 다르게 설정해줘야 돼 사실. 얘를 초기로 줬는 거야. 초기. 처음과 초기는 달라. 초기라고 얘는. R 초기. 얘는 처음이야. 진짜 처음. T가 제로인 경우. 여기선 T가 부딪힌 경우. T 부딪힘. 그니까 맥스야. T 맥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운동 에너지는 얘예요, 얘. 이건 이거야. 그 델타 K는 이거야, 델타 K. 델타 K는 이거고. 만약에 이제 부딪힐 때까지도 근데 R이 그 구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게 부딪혔어.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 여기 R은 있어요. 왜냐면 부딪히니까. R. 이게 R, 이게 T 맥스야. 이때가 R, T 맥스. 이거야. 그쵸? 그니까 운동 에너지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여기 어? R. 무한대로 가는 게 지금 이게 무한대가 아니잖아. 이거는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힘은 일정한 값이 나올 거고. R이 무한대로 가자. R.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여기가 무한대야. 그쵸? 여기가 무한대. 이게 무한대야 이게. 그러니까 이 R 그냥 R 뭐라 하냐? R 최종 T? R 최종 T? 이거를 뭐라 하는 게 있을 텐데. R 맥스는 아니고 R 최종 T잖아. R 최종. R이 T에 대해서 최종인 거. 마지막 시간. 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운동 에너지 그 나중에 그 이 상황. 이 상황일 때의 T.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딱 이렇게 되겠지. 멈추겠지. 운동 에너지로는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쵸?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지금 구한 넓이는 이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전까지. 속도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고자 해서 R 처음과 R 요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R 처음. 아니. R 처음으로 하면 안 되죠. R 초기에서 R 처음이죠. R 초기, R 처음. 어떻게 되죠? FRDR은 여기서는 R제곱분의 GMM이니까 DR이죠. DR. 그러면은 이거잖아. 이거 다 상수잖아. 상수니까 이거 밖으로 빼. 밖으로 빼서 GMM 인테그랄
뭐 이거 그냥 안 적을게요. 같은 거니까. 거시기. 그래서 뭐 하면은 네, 이거 인테그랄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r 제곱의 부정적 부분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r 제곱분의 1 이거의 부정적 부분. r 제곱은 r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 부정적 분을 구해주면은 이런 규칙 있죠. n 플러스 1에 뭐지? xn 플러스 1이었나? n 마이너스 1인가? 이거 맞죠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이거는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 부정적분 구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r분의 1에 gmn 곱해주면 뭐다?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리고 초기 r 초기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r 나중 gmm인데 여기서 r 나중은 아니 r 나중이 아니죠. r 초기고 r 처음이죠. r 처음은 뭐야? 무한대잖아. 시간을 맨 처음으로 돌려보세요. 처음은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가 되잖아.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이건 0으로 수렴한다. 0. 없어져 이것도. 그래서 그냥 r 초기 gmm만 해도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u야. 그래서 u. 그러니까 물체 두 개가 있어. 공간이 있고 거리가 있어. 아니, 공간이 있고 시간이 흘러. 그러면 이미 이 전체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어? 에너지 보존. 요 초기를 얼만큼으로 잡냐. V에 대해서 VT가 이 T가 몇일 때로 잡냐. 그거의 차이로 인해서 K 플러스 U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 에너지. 이 T가 달라진단 말이야. T가 달라져도 전체의 이 면적은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은 항상 같다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은. 계산했을 때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이 초기를 뭐 여기로 잡냐로. 근데 1로 가면 뭐예요? 이 R 초기가 1로 가면 뭐야? 1로 가면 R이 줄어들잖아. 시간이 흐른다는 거야. T가 흐르는 거야. T가. 어? 이제 내 말을 알겠냐고. 내가 뭔 말 하고 싶었는지 알겠냐고 이제. R 나중으로 가면 뭐야? 초기를 나중으로 잡는다는 거잖아. 어? R 초기가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뭐야? 이 위치 에너지가 적어지면 적어지는 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이만큼이 전환이 됐다는 게 뭐야? 이만큼의 면적을 계산을 운동 에너지로 계산한다는 건 뭐야?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 건 뭐야? R 초기가 어? 이때의 속도를 안다는 거잖아. 이때의 속도를 안다는 거잖아.
이때가 뭐야? 시간이 엄청 초기일 때의 속도를 알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설명은 아니다. 이거는 나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아무튼 이 전체는 이 전체 넓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부딪히는 상태에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예. 그죠? 이거. 여기까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셨죠? 그 그리고 지금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까지 설명을 위치 에너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 2개 했고 음 여기를 그 뒤에 거를 써서 이제 바꿔주고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을까? 이거를 이것까지만 이만큼만 해놓고 모르겠다. 이제 그 분자 하나의 에너지까지 이제 갈 거야. 분자 하나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써서 분자 하나의 에너지까지 알아낼 건데 그러면 이제 흑체 복사를 설명은 아직 못해. 왜냐? 파동을 하고 흑체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 파동하고 하나 에너지 하고 분자 하나 에너지 하고 흑체 복사하고 양자로 넘어갑시다. 거기서 이제 T를 쓰면 돼. 됐어. 오케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 나중에 더 정리가 되면 더 올리겠습니다. 끝.